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콜드 핸즈 앤 피트라는 주제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애매한 그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주로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패솔로지컬 카디오버스 컨디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뭐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핸스 앤 피트 콜디니스 신드롬 이런 뭐 종신 영칭은 아닌데 대체로 이런 정도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게 데피니션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뭐 여러 클리닉 원장님들 뭐 다들 너무 많은 경험하시겠지만은 환자분들 오셔서 이렇게 손발이 차다라고 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그 진료실 찾아오는 또는 국민의 일반인의 시각으로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제가 리터러처 리뷰를 좀 해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퍼셉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가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거를 그 디지드 컨디셔널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좀 특이하지만은 하이퍼센시티브 오브 핸즈 앤 피트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수족 냉증이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되게 막 갑자기 왜 메디컬한 아카데믹 판트에서 이런 말을 쓰느냐 하시고 있지만은 이게 가장 적절하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심장내과 의사 카드바스큘러 그 카디올로지스트 말씀드려야 할 두 가지 시나리오 1과 2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제가 만든 플로우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발표 준비할 때 구글에다 먼저 쳐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나 해서 보면은 구글에 치면은 보통 이렇게 몇 가지 나오고 거의 대부분 다 이에 관련된 아카데믹 리터러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져도 리터러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클리브랜드 클리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마디로 전문적인 그 논문은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나마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보면요, 이 그러니까 일반인 상대로 해서 콜즈 핸즈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오늘 이야기가 될 주제들이고요. 주로 카디오버스큘러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레이노드 신드롬하고요, 그다음에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거 있고 나머지 좀 같이 좀 섭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콜드 익스트리미티의 이제 그 정의를 사실 엄밀히 말한 거 없고요. 이거는 제가 그 AI한테 좀 한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스큘러 메디신에서 챌린지감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이 AI도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어디서 되느냐 주로 퍼퓨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베스트 컨스션이다. 그리고 시스테믹한 메타볼릭 임밸런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표현해줬고요. 이게 구글에 없으니까 네이버도 좀 찾아봤습니다. 한국 가장 많이 찾는 수족 냉증까지 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관심 없어도 양말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 가운데 이제 의료진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AI가 이렇게 이제 수족냉증 관련된 사이트를 몇 개, 세 개를 소개해 줬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분당 차병원 이렇게 소개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산병원도 있는데 자. 분당 차병원 건 한방 진료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 대놓고 써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아까 그 클리브랜드 클리닉 비슷하게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수족 냉증에 대해서 아예 정식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신드롬이라고 해서 정의도 얘기해주고 원인도 얘기해주고 증상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국가기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워낙 많은 국민들이 이걸 표현하시기 때문에 수족냉증이라는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써 있습니다. 이게 사파가 아니고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내용은 국가가 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인이 이렇다 치고 증상 진단은 특별한 거 진단 방법 없다. 이렇게 써 있고 다른 병 검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법은 이렇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기타 등등 생활습관 변경해라 좋은 말 많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정책 브리핑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음식도 이런 거 이건 좀 좀 동의하기 힘들지만 대체로 약간 이제 식품으로 하는 이야기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 저도 이제 국가 이렇게 정책에 좀 가끔 이렇게 무슨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 만들 때 사실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문헌고찰 하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대 국가에서 하는 일을 정부가 무시하면 안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수족냉증 이렇게 치료법도 내놓고 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터러처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단학책을 좀 찾아봤거든요. 진단학책을 찾아봤는데
충격적이게 진단학책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메디칼, 그러니까 웨스턴 스타일의 닥터들은 기본적으로 핸즈 앤 피트의 콜드니스를 병으로 보지 않는다가 일단은 그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찾은 그 문헌인데요. 코리안 메디신 닥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한 의사입니다. 옛날에 오리엔탈 메디신이라 했는데 지금은 코리안 메디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메디신 그러면은 한국의 내과 의사가 아니고 코리안 메디신 닥터는 한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요거는 이제 좀 의외였었겠지만은 이 저널 있잖아요. 여기 나온 저널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신 리서치는 SCI 페이퍼입니다. 의사들이 내는 SCI 오픈 억세스의 3점이 넘는 저널입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내용을 했느냐, 여기에 많은 관련된 디소더들이 있는데 심터민들이 메노포잘 디소더, 그다음에 라이나이티스 디스프니아, 특히 화병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리아 멸, 이렇게 주로 GI 심톰들, 그다음에 이렇게 뭐 더마타이티스 이런 것도 써 있고 굉장히 써 있는데요.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과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SCI 페이퍼 받아줬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지, 이게 국민들이 많은 하는데 의사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의료진부터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31명의 이제 그 소위 코리안 메디신 닥터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걸 그러니까 약 처방할 때 이런 걸 동의하느냐, 한 절반 이상이 다 거의 다 실제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진단할 때 이거 진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의 대부분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을 뭘로 하느냐 했더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레드 이미징이 있습니다. DT라고 하죠. DT 이미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증상은 객관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24명이 이거는 서브젝트한 심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 인정하지만은 객관화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컨디션은 메인 코즈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네틱 팩터라든지 패솔로직한 거, 디프레션, 드럭, 대체로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케이스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료했다고. 이 여자분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NICU 간호사입니다. 아마 엄청 돌았을 거예요. 병원을 돌다가 의사 선생님들 해결을 못 해주니까 한의원을 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손발이 파랗게 될 정도로 차가웠다. 짚히는 게 있으시죠? 딱 떠오르는 게 거의 대부분 양의사 선생님들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약하고 침 뜨고 뜸 떠가지고 이렇게 페인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해줘서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한 거거든요. 손발의 온도 차이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 DT는 요새 의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채우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클리니컬 시나리오 1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 환자입니다. 제 환자는 실제로 이제 양손이 팔차고 겨울에 되면 손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색깔이 펄해진 분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좀 색깔이 좋아진 상태이고요. 부인입니다. 이분은 담배를 좀 이렇게 꽤 피우셨던 분이고요. 다른 거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세스먼트, 이제 물론 이제 룰아웃 디지지만은 레오나드 피노메논을 좀 붙여놨고요. 랩을 좀 하고 해놓고 그다음에 약을 이렇게 SSRI, 약간 환자가 불안해 보여서 그다음에 넌디하이드로피딘 계열의 CCB 계열의 약을 좀 추가해주고 이렇게 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BI를 해봤더니 ABI는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연을 했잖아요. 환자가 일주일 열흘 정도 하고 나중에 손이 이렇게 색깔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금연한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 약도 약이지만 그래서 추가로 당뇨병 조절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약제를 더 유지하면서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아시는 것처럼 레이노드가 1800년대 200년 전에 이런 사람도 많아가지고요. 크로스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칼시노시스, 레이노드 피나미난, 소파자 일반먼트, GI죠. 그다음에 스크leroderma, 그다음에 류마톨로지 디시즈, 텔랑덱타시아. 끝에 이렇게 이제 피부과 여러 가지 경우에 섞여 있는 거를 갖다가 소개해줬고요. 이 VSI라는 저널이 있거든요. 이거는 SCI-E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나라 우리 학교의 컴퓨터인 혈관 외과의 그 공식 저널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근데 정말 죄송스럽게 레이너드 피나미난 논문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논문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역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장땡이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콜드 스트레스 이런 경우는 바스큘라 컴포넌트 엔도셀러 디스펑션이라든지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증가되거나 또는 심파톤이 증가되고 또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상황이 이런 현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두 개 나눠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는 한마디로 아까 이렇게 여자분, 이렇게 아무 막 다녀도 답이 안 나오는 여자분들, 그러니까 신드롬 같은
같은 경우이고요. 유전적인 거 있고 이렇게 뭐 랩이 문제 없고 세컨더리는 이제 류마톨로지 디지즈 이런 것들이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대체로 중년 이후에 발견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나 뭐 피부 소견은 이렇습니다. 뭐 대충 넘어가고 붓고 그다음에 끝이 뭐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이거 버거스이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이 보이면은 우리들은 이제 이게 병이구나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위의 경우는 류마티스 선생님 아니면 그걸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레이노드 피노메논은 피리오딕하게 색깔이 변하면은 그냥 있는 걸로 봐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스페셜 스타드로 이제 이렇게 손톱에 캐필러리를 보면 방법이 있고요. 다리 쪽에 이렇게 퍼퓨전 스캔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투 시나리오 뭐냐면요. 이거 뭐 대충 아마 다들 인지하실 겁니다. 다리가 나와서 이 재환자였고요. 이 색깔 좀 변하고 환자가 이 콜드 센스 다리가 항상 차고 아프다. 그리고 조금 걸었더니 좀 이제 옛날에 잘 못 걷겠다 해서 오셨거든요. 다리 아픈 혈관 막힌 생활을 전혀 못 하신 분이고 이분 나중에 ABA 했더니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치료를 좀 PTA를 해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환자는 이제 좋아지게 됐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하고 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증상이 더 좋아지고 했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사실 차다고 했는데 PAD 환자들은 반드시 PW 해야 되는데 또 한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이 환자 이제 가끔 왼쪽 손이 시려가지고 뭐 찬물에 담그면 아프고 해서 나중에 봤더니 한쪽이 이제 그 손끝이 이제 이렇게 허해졌어요. 한쪽만. 그래서 이 에큐트하고 한쪽만 돼 있어가지고 엔조리 했습니다. 했더니 역시나 이제 서브클레멘 아터리가 럽처돼가지고 막혀서 제가 PCR 해주고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케이스 39세 여자분인데요. 클리닉에서 오신 분입니다. 혈압약 먹은 지 한 달 됐는데요. 신비되게 또 검진해서 저한테 오셨는데요. 이 두통이 가끔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두통 있으면 이렇게 보자고 해놓고 에코했더니 바이커스 밸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리뷰 시스템 할 때 하체가 좀 찬 느낌이 평소에 하체가 좀 차다 자기가 그래서 그냥 여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구나 골반이 차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ABI 해봤습니다. 이건 해봤는데 놀랍게도 ABI 양쪽이 다 떨어져 있습니까? 선생님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추정진단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레그 시트를 찍었겠죠. 레그 멀쩡하고요. 앞에 보시면 꼬불꼬불 라면처럼 보이는 콜라테랄이 잘 보이죠. 자세히 볼까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콜라테랄이 뭘까요? 눈치 빠르시면 알겠지만 코악대션 에올타가 이렇게 진단되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PAD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서브 클리니컬한 뿐이지 굉장히 많은 오레지 6%가 있습니다. 올드에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께서 늘고 있고 당뇨병 올드에이지 그다음에 하이퍼리피데미아 스모킹 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리가 차다 하면은 또 아프다면 봐야 되고요. 이 대체로 CAD라든지 이렇게 많이 포함됐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꼭 스크리닝 해줘야 되고 심톰 중에 가장 많은 심톰은 노심톰입니다. 두 번째가 클로티케이션이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게 색깔이 차가지고 몸이 차고 색깔이 차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행을 이따가 D 연자가 엄청 자세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크리티컬 림이 되게 되면요. 이걸 놓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1년 뒤에 다리를 가지고 살아남는 4분의 1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꼭 오늘 좋은 자리니까 PAD 스크리닝에 정말 중요한 게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 ABI거든요. 요거를 하면 좋은데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는 약간 더 다른 개념이잖아요. ABI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혈압만 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압은 제가 한번 이렇게 재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이렇게 팔로 재고요. 팔에 128, 다리 152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나눠보면 ABI 얼마일까요? 1.18입니다. 이거는 클리닉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면은 발목에다 혈압을 재보시면은 알 수 있고 이상하게도 발목 두께하고요, 팔 두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외래에서 PAD 환자들을 이렇게 집에서 적으라고 합니다. 팔 혈압만 보면 안 되거든요. 팔은 정상이 다리는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재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냥 데이터이고요. PW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은 증가되게 되면은 이게 이벤트가 많이 생긴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ABI, PW 좀 꼭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색깔이 변한다. 환자가 색깔이 변하게 되면은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에큐트냐 크로닉이냐 환자가 요걸 따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한쪽만 있느냐, 그러니까 유니레터럴하냐, 바이레터럴하냐, 시스테믹하냐 그거를 좀 따져보고.
제가 봤을 때 꼭 심장내과 의사 입장에서 해줘야 할 것은 ABI, BW를 같이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랩, 기본 랩을 좀 해서 아네미아나 하이퍼사이즈 같은 거 배제해주고 또 카팔트너 신드롬도 손이 좀 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OS 보내고 이렇게 배제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 안 되면 그 류마톨로지하고 심장내과 두 의사가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류마톨로지는 이제 보통 저희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장내과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페리페라 CT라든지 도플러에서 이런 병들 배제해주고 에올타나 페리페라트 디지즈 치료해주고 이제 또 동시에 해도 되지만은 루마톨로이드 디지즈 이런 병들을 좀 체크해서 바스큘라이티스 같은 거를 좀 감별해가지고 환자를 케어해주면 좋을 것 같고 서로 좀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